자, 오늘 동영상을 안 찍을 이유가 한 수십만 가지 정도는 되는데, 찍을 한 가지 이유. 이 꽃을 샀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되게 예쁘게 제가 스파이럴을 되게 잘 잡았는데, 꽃도 예쁘고, 화면상에는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유칼립투스가, 평소 주문하는 군위를 주문했는데, 이게 잎이 뾰족한 애가 몇 개 섞여와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잡히진 않는데, 어쨌거나 찍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이 꽃을 자랑하기 위해서이다. 헬리옵시스도 있고, 이건 좀 해바라기 일종이라는데 좀 싱싱하진 않지만 아무튼 충분히 예쁘고요. 그래서 이제 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찍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냥 찍을 순 없으니까 책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공지능과 살아남을 준비인데요. 제가 이걸 왜 샀겠습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혹은 살아남는 거, 생존이 궁금해서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왜 산지 좀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게 인공지능과 살아남을 준비해서, 인공지능 따로 살아남는 거 따로가 아니라요.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인공지능과 함께,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남을 준비, 뭐 이런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인공지능 관련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 책을 읽을 이유는 뭐냐? 책도 되게 얇아요. 이제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거고요. 이제 돈은 13,000원인데, 이걸 이제 누가 썼냐 하면은 김태권이 썼는데요. 김태권 그림이에요. 원래 김태권은 만화가 김태권, 만화 작가로 알려진 이제 사람인데, 김태권 작가의 이제 대표작은 한나라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히틀러 얘기도 이제 쓴 거 있고요. 우리가 그런 걸 교양 만화라고 하고, 교양 만화의 이제 원조라면은 뭐 고우영인가요? 18사략? 그 옛날 막 한유방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인가요? 우리가 이제 외국 세계하고의, 그리고 세계여행 많이 안 다니던 시절에 나왔던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했던 책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업그레이드판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교양 만화를 이제 그리시는 분인데, 이걸 이제 펴보니까요, 이거는 사실 책이에요, 책. 그림 했지만 보시다시피 책이고요. 책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만화책이 아니라 글자책이란 말이에요. 글자책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수준의 그림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만화책이 아니라 그냥 책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체가 했어요. 요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평소용으로 바꿔도 다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요체로 한 거는 제가 이제 다 훑어보고 내린 어떤 결론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인공지능에 입문하는 성인도 있지만은 중고생들 혹은 조금 이제 그 이쪽에 관심이 있고 지적으로라고 표현할까요? 발달적으로 조금 빠른 뭐 초등 고학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과 문체와 구성과 정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면 막 목차가 빽빽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나름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인공지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법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안 좋은 문제, 좋은 문제. 그럼 이제 좋은 문제는 더 잘 키워가도록 하고, 안 좋은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제 저자 나름의 어떤 해법, 이라면 좀 그렇고요. 그런 거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살아남을 준비라는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이분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다들 이제 하는 게, 특히 유튜브에 이제 콘텐츠나 이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뭐 살아남을 직업, 인공지능 시대에 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법, 막 이렇게 다 죽을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진짜 일론 머스크 말대로 뭐 3차 세계대전이나 뭐 있잖아요. 왜 그 뭐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뭐 지구가 뭐 있죠. 어떻게 되는, 옛날에 그 공룡 멸망한 것처럼 그런 식의 막 전 우주적인 어떤 사건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식의 위대한 대멸종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위대한 대멸종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는 우아하게 이제 그 멜랑콜리아의 여주인공처럼 그냥 이거는 죽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에 이제 포함된 거는 경쟁적으로 잘 살아남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가 이제 좀 별로 재미가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생존 자체를 얘기를 한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입거나 이렇지 않으면 다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아닌 뭐가 와도 똑같이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우린 또 다 죽어요. 우리가 살아남지 않고 다 죽는 거는 그냥 생명의 속성이니까 그 역시도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이런 일이 있었던, 뭐 그전에 뭐 중세 때 뭐가 있었던 간에 그냥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 너무 다들 긴장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목들을 이제 많이들 씁디다. 그래서 아마 그냥 시류에 말하자면 편승하는 거죠. 그냥 시대상을 반영하는 제목이 아닌가 싶고요. 정리는 뭐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 만화가인데 만화를 그리는 실력보다는 자기가 모은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푸는데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김태권 작가는 여기 보면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고 책을 쓴다라고 했는데, 원래 그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고요. 학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전 어문학, 지금 오디세이아 얘기하지만 일리아스 이런 고대 그리스어 히라버 그 라틴 고전 있죠. 그리스어나 라틴어 고전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 아마 석사 하다가 그 학자의 길 대신에 이제 이 만화 작가의 길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아마 학위를 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책을 내고 하는 걸로, 그리고 뭐 번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 번역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런 말 이제 튜링 머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해요. 근데 그 또 그 LLM 이제 얘기하고 딥러닝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설명할 주제는 못 되고요. 요거 이제 딱 보는 순간 그 김대식 교수가 설명한 게 딱 떠오르던데, 이 인공지능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개의 특징을 쭉 일러주고 고양이의 특징을 쭉 일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킬 때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그거를 그 김대식 교수는 숫자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알아서 뭡니까? 이제 똘똘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딱 봤을 때 얘는 개고 얘는 고양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은행을, 정말 오프라인 은행요,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그 이 안면 인식을 지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증 찍어 보냈죠. 보냈죠. 제 얼굴 이렇게 해갖고, 아,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 다음 이제 그거보다 더 와닿는 건 뭐냐면, 은행에 사람이 없다. 옛날에는 은행 가면 번호표 꽂고 계속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휴대폰 갖고 다 하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요런 식의 이제 사파로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이 있고, 또 반면에 대체될 수 없는 어떤 부분, 혹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이제 정의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활용할까인데요. 요거 인공지능이 생성한 고양이 그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프롬프팅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프롬프트가 뭔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거 해줘 하고 이제 넣는 그 명령어인데, 심지어 그 명령어 자체도 인공지능 보고 직접 이제 생성하라고 하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 입장도 아니지만은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이제 당연히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살아남을 준비, 요건 좀 표현이 세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갈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가진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많이들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오르소리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건데요. 저는 인공지능이, 제가 막 유료 버전 뭐 이런 걸 쓰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게 할루시네이션, 환각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검색 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뭐 대표 저작 이렇게 치면 뭐 뚝 뜨잖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그게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고 오류를 범한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적어도 이제 정보를 모으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아웃풋이죠. 산출하는 과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환각 혹은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LLM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악스러운 그런 이제 그 존재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이것이 뭘까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실용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유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얘네들이 학습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차별이나 편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다는 거, 그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저도 되게 이해가 되는데,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김현정의 책 소개를 봤다 그러면 계속 김현정 블로그가 이제 그 유튜브가 뜨고 책 소개 유튜브가 계속 뜨는 거죠. 나 책 소개하는 거 보기 싫은데 이현정 교수의 그 북튜버를 봤다면 이유만으로 또 계속 그것만 뜨는 거예요. 그렇다든지. 그래서 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버블 이런 것도 이제 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건데, 예컨대 이제 빈부격차 이건데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질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하고, 대신 이제 요만큼씩만 떼줘도 아주 옛날에 살던 것보다는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전복을 못 먹었잖아요. 왕도 전복을 먹기가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양식 전복이 많아가지고 일반인들과, 제가 일반인이잖아요. 전복 많이 먹고.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소고기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소고기는 뭐 구경을 못 하는 거고, 저는 소고기 처음 먹고 토했거든요. 누린내가 너무 많이 나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지금 학교 급식에도 소고기가 엄청 나오고, 저도 지금 소고기 삶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한우냐, 뭐 몇 등급이냐,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그 다음 또 그 안에서도 또 브랜드가 갈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제가 볼 땐 명백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정치의 문제인 거죠. 이 산출되는 나오는 생산되는 여러 가지 소비재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뭡니까? 편리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골고루 돌아갈지, 그것을 어떻게 골고루 평등하게 향유할지 고민하는 거는 이제 정치의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문제점을 인공지능이 부대적으로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학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경제고 정치고 다 같이 이제 매달려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뻔한 것 같고요. 여기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위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게 약간은 이제 청소년들을 좀 염두에 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한테 이제 이건 어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중독을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중독에 그게 있는데, 뭔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영상을 본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공지능만의 문제는 아니죠.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는 또 우리가 텔레비전 중독을 또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은 중독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책은 나쁜 것보단 좋은 점이 그래도 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 만화방 생각을 해보면 PC방 마찬가지고, 이제 만화방도 가면은 다 담배 피우고 거기 뭐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만화방 가서 뭐 순정 만화 이런 거나 혹은 뭐 스포츠 만화, 막 음식 만화, 요리 만화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못하게 했던 시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도 만화가 잘못이 아니라 만화에 빠지는 게, 그러니까 중독이 문제인 거죠. 몰입은 좋은데, 그러니까 몰입은 내가 있는 거잖아요. 중독은 뭐예요? 진짜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책을 왜 샀냐면 이제 철저하게 이 저자 때문에 샀는데, 김태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아는 사람인데요. 호칭을 뭐 빼고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김태권은 사람을 저보다는 많이 만나겠죠. 많이 만나니까는 김태권에게 김연경은 지나가는 1인 혹은 지인 중에 하나, 뭐 이러이러한 뭐 사람 이렇게 이제 되겠지만은, 대학 다닐 때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고,
이제 큰 다음에 성인이 된, 사회인이 말하자면 이제 된 다음에 30대 때 이제 만났는데요. 번역가 이세욱 선생님이 마련한 어떤 술자리? 그런 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억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사는 동네가 같다 보니까 이제 오다 가다 마주쳐지고, 저랑 마주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도 준백수인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이제 사람이 마주칠 리가 없잖아요. 오다 가다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저랑 이제 동선이 비슷하다는 건데, 또 뭐가 있냐면 아이가 둘입니다. 아이를 1번 아이를 낳고 2번 아이를 낳는데 한 4년인가 3년인가 이제 또 터울이 져요. 그러면 그 2번 아이도 1번 아이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 저는 이 김태권 씨가 굉장히 자주 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자주 마주치는. 그 다음에 대화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기분 상태나 뭐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화를 뭐 5분, 10분 정도 나누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지금 중학교 들어오고 나서 요 2년 반 동안은 점심 약속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거의 친구에 가깝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아는 김태권은 이제 만화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에다가 그 인물을 연재를 하는데, 인물을 점토로 빚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주가 많은 친구인 거죠. 점토를 빚어서 사진으로 찍고, 그 다음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정리 이런 걸 하고, 자신의 견해를 짧게 이제 덧붙이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편견인데, 진짜로 그 서울의 중산층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약간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다만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롭진 않은 거죠. 근데 아내를 한 번씩 또 역시나 인사를 하진 않지만 보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데 둘 다 준백수 같은데 애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려면 되게 힘들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그냥 혼자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시간도 저당 잡혀야 되고, 시간을 쓸 수 없으면 당연히 이제 돈도 그만큼 또 벌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등등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이제 하는데, 제일 최근에 만난 거는 지난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봄인데, 제가 이제 수업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스터디 카페 가려고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태권 씨가 먼저 말을 건다는 건 좀 좋은 징조거든요. 말할 좀 준비가 돼 있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건데, 저는 항상 말이 하고 싶은 사람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난 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이가 안 좋아가지고 치료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수 됐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화를 그리시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교양 만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만화 이런 걸 그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기는 사실 힘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짜내는 재능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렸던 그 한나라 이야기나 히틀러 이야기도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식으로 재구성하는 거지. 예컨대 뭐 신과 함께 그 누구지, 주호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침착맨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우라사와 나오키, 그런 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강풀, 무빙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 미생, 이렇게 자기가 스토리를 짜야 되는 그런 만화를 아마 그리지 못할 거예요. 그리지 못하다는 걸 자기도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제가 태권 씨가 최근에 낸 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산 거는 인공지능이어서 안 샀는데, 왜 저런 걸 하고 있지라고 좀 약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쪽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파고 있는 사람이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저쪽에 좀 흥미를 갖나 보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이제 마주쳤을 때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도 같고 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 봄에 이제 마주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치과 치료를 받는다 했을 때, 저는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교수가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뭐 하고 이제 헤어지기도 해야 돼, 바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헤어졌는데, 딴 일이 있었는데, 그 딴 일이 뭐였냐면, 그 답을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검색해 보거든요. 저는 굉장히 남의 사생활에 사실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검색을 해보는데, 기사가 되게 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권 씨가 외모가 그냥 만화작가 같거든요. 네, 머리도 조금 길고 이런데 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신기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름을 써놨어야 됐는데, 이름이 정원 ENC가 아니라 정원 뭐뭐뭐라는 IT 기업 회사더라고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주가 할아버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가 아버님인 거죠. 근데 지금 아프신데요. 그 아프신 아버님이 알고 보니까는 기업, 그 뭐라 그래요? CEO였던 거예요. 그쪽에 이제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태권 씨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친구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비교적 이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그런 식으로 기업하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몇 년을 거의 이제 지금 몇 년인 거죠? 제가, 네, 결혼 전에 만났으니까 한 17, 8년을 이렇게 이제 스치듯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참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고, 그래서 이제 요는 그때 이제 봄에 봤을 때 말하자면 이제 그 기업에 뭐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사원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CEO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기업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 만화작가 김태곤과는 너무나도 이제 다른 식의 어떤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보고서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어떤 거의 가난하고 어쩌면 궁핍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그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지점들, 예컨대 제가 수도권에 있는 어떤 대학에 냈었거든요. 떨어졌는데 왜 다니기 싫은 회사에 그 원서를 내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느냐고, 그런 식의 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이제 책을 사봤고요. 지금 이제 아마 계약된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책 같은 거 좀 쓰는 일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회사 출퇴근해가지고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아버지의 그 회사를 거의 물려받는 것처럼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적인 얘기지만 기사가 나와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 사람을 예로 드는데 이름이 조얌채, 정보통, 오징징, 그 다음에 나잘란 씨는 뭐 이렇게 이실수 씨는 이렇게 했고, 한평범 씨는 이렇게 했고, 최계성 씨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자기는 정말로 웃긴 유머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안 웃겨요. 근데 제 생각에 태권 씨도 알 것 같아요. 그 유머가 항상 박자가 맞진 않거든요. 항상 박자가 맞지는 않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젊었을 때죠. 한나라 이야기나, 그 다음에 히틀러나 이런 거 보면, 히틀러는 어디 연재했던 건데, 그거 보면은 그래도 좀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별로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 만화를 좀 그리고 또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학력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이제 만화 쪽으로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어쩌면 그 영역에서 본인의 뭐라 해야 되지, 숨은 재능 혹은 그런 걸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 말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거의 기사를 보니까 내가 이 회사로 올 줄은 나도 계획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계획하지 않았고 회사도 계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인터뷰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이제 어쩌면 그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혹은 그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 돌고 돌았는데 나한테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예컨대 이건 이제 태권 씨뿐만 아니라 저도 소설을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막 계속 원고 청탁이 들어오고 하면은 번역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혹은 시간이 밀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됐을 건데 그쪽이 이제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태권 씨도 학자로서 학자를 꿈꿨던 시절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다녔고, 제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논문 쓰고 있다 혹은 논문을 쓸 거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삶도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어쩌면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영역에서 본인의 재능을 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혹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 근데 찍는 기분은, 마음은 신기해서, 전에 강유정 씨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된 거도 너무 신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신기해서 찍는 거고요. 이제 더불어서 작가들이, 뭐 제가 화가는 정말 잘 모르겠고요. 작가들이 이런 식의 어떤
뭐라 표현해야지? 돈 되는 일이죠. 기업 이런 일을 하는 경우에 얘를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떠오르는 건 도스토옙스키가 그 신문사 잠깐 잡지사 했다가 말아먹은 거 몇 년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책 얘기를 이제 조금 오래 했습니다. 김태권의 인공지능과 살아남을 준비인데 좀 이렇게 편하게 정보를 씩 이렇게 접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권할 만한 책이고 생각만큼은 많이 팔렸더라고요. 세이즈 폰트를 보니까 재판 3판 정도까지는 찍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